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미입니다. 1+1 입주권입니다.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에서 지분이 큰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입주권 2개를 받아 아파트 2채를 가질 수 있는 1+1 입주권. 가장 많은 질문이 언제 팔 수 있는지, 정확히는 언제부터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팔 수가 있는지. 1+1 입주권은 분명 하나 받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장애물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따로 분리해서 처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1+1 입주권은 언제부터 따로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할까요? 어디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입주권이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1+1 입주권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따로 분리해서 팔 수가 있는지, 언제부터 하나를 떼서 자식에게 정여가 가능한지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소 강의 때와는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았습니다. 관리처분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은 입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새 아파트, 즉 다시 주택 상태가 됩니다. 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네요. 지분이 큰, 감정평가액이 큰 주택이네요. 어쨌든 1주택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1+1 입주권, 입주권 2개를 받았네요. 가지고 있던 주택 한 채가 관리처분으로 2입주권이 됐네요. 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입주권 2개가 아파트 2채가 되면서 2주택이 됐네요. 이렇게 가지고 있던 주택이 관리처분으로 입주권 2개가 되면서 아파트 2채를 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따로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종전주택이나 토지에 등기를 이전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하고 그리고 이전한 등기를 근거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일반 분양과 다르게 조합원 입주권은 해당 지구에 등기가 존재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이전이 돼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전돼야 조합원 지위도 그리고 대출 승계도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데 사업 단계별로 등기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가지고 있는 단독이나 아파트에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1+1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등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멸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만 있는 토지 등기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새 아파트 2채가 됩니다. 그런데 등기는 그대로 종전주택의 토지 등기가 존재합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새 아파트가 됐지만 여전히 종전주택의 토지 등기부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전고시가 떨어지고 보존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야 등기 완료가 되면서 이때 종전의 토지 등기는 폐쇄가 되고 새 아파트 등기가 나오게 되네요. 어차피 주택으로 매매를 하든 입주권으로 매매를 하든 등기 이전이 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 1+1 입주권이 언제부터 따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려면 등기부가 사업 단계별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1+1 입주권의 매매 그리고 양도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1 입주권의 사업 단계별 매매 그리고 양도세 적용입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으로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등기부도 종전의 단독이나 빌라 또는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도 일반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되겠네요. 관리처분 전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매매든 양도세든 변동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종전의 주택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양도를 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입주권으로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주택 한 채가 이입주권, 입주권 두 개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는 종전의 주택 등기부에서 멸실이 되면 이때부터는 토지만 남아있는 토지 등기부가 되네요. 입주권 두 개가 됐지만 여전히 종전 토지의 하나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따로 분리해서 매매하는 것은 불가하네요.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 이입주권의 양도세가 적용되겠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모두 적용이 불가하네요. 그리고 하나의 등기로 따로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불가합니다. 굳이 매매를 한다면 통으로 일괄 매매를 해야겠네요. 다음 세 번째는 사용승인 이후부터 새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 기간에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서 입주권 두 개가 아파트 두 채로 됐네요. 이 입주권에서 2주택 상태가 됐네요. 그렇지만 등기부는 여전히 하나의 종전 토지 등기부로 남아 있네요.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입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전고시에 들어갑니다. 1+1 입주권으로 아파트 두 채가 됐는데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전고시가 떨어지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이전고시가 어떤 단계인지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고시의 법적 의미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것을 알리는 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쉽게 종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에 보유하던 주택이나 토지를 새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새아파트 등기를 위한 등기 이전고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전고시가 떨어지면 이전고시 다음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등기는 아직 안 났지만 새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고시된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즉 이전고시가 떨어지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든 정여든 아니면 대출을 위한 건저당이든 모든 권리 변동이 제한됩니다. 매매든 정여든 권리 이전이 불가합니다. 이전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매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2~3개월 전부터는 등기 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조합에서는 승계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게 보통입니다. 어쨌든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따로 분리해서 매매는 불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전고시가 끝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고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새아파트 등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의 종전의 등기부는 말소가 되고 동호수별로 새아파트 등기가 나왔습니다. 1+1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분양 신청한 84아파트 등기, 그리고 59아파트 등기, 새로운 아파트 등기가 이때 비로소 분리돼 나왔네요. 당연히 이때부터는 각각 따로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하겠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체크를 해둬야 할 게 있네요. 1+1 입주권으로 59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를 하나씩 분양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이 적은 59제곱미터를 먼저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팔게 되는 59, 25평형 한 채는 당연 가세가 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받은 59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실제 추가로 받은 소형을 먼저 파는 경우는 등기가 완료돼 나와도 이전고시 후 3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네요.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고 59를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채 84를 파는 경우입니다. 당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도 최종 1주택이 적용되네요. 1번 59 양도 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고 팔아야겠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면서 따로 새아파트 등기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실제 하나씩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파는 한 채는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채를 처분할 때 이때는 최종 1주택이 적용되니까 신경을 써야 하네요. 1+1 입주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1항입니다. 76조 1항 다목입니다. 제74조 제1항 5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가격요건 또는 면적요건 중 하나입니다.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요건에 충족했다고 반드시 1+1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구 여건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합사무실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추가로 분양받는 한 채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 해야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매매 정여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을 제외한 모든 권리 변동이 제한됩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종전주택의 평가 금액이 분양받을 1+1의 분양가보다 높다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분양받을 1+1의 전용 면적보다 크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액요건, 면적요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받은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돼 나왔더라도 3년이 될 때까지는 매매나 정여가 불가합니다. 입주권 2개, 1+1 입주권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따로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하나요?
오늘 강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 두 채가 됐지만 등기가 완료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분리해서 매매나 정여가 불가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고 각각의 등기부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따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소형 1주택은 이전 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니 사실상 이 기간이 지나야 마음 편히 매매든 정여든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1+1 입주권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 따른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여튼 1+1 입주권은 같은 날 동시에 취득한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더라도 한 개를 받는 것보다 두 개를 받는 게 어쨌든 더 유리하니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지요. 대신에 대출도 규제가 적용되니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어야겠지요. 1+1 입주권에서 가장 많은 질문, 언제부터 따로 매매나 정여가 가능한지 오늘 그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